아직 스터디방, 저희 스터디방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신 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정말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아침 7시에서 8시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저희가 실제 오늘 경기가 7시다 그러면 이때 최종적으로 스터디방에서는 최종 분석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침의 분석 영상보다는 스터디방에서 이 오후에 진행되는 최종 분석 의견이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의견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터디방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또 새벽 축구, 그리고 NBA 요 경기들은 저녁 9시쯤 분석 의견 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스터디방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든지 이 스포츠 분석이 필요하실 때는 유튜브에 토토 아카데미 항상 검색하셔서 언제든지 분석 영상, 최신 영상, NBA가 됐든 새벽 축구가 됐든 국내 경기가 됐든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토 아카데미 김조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 영상 주말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일정이 있어서 최대한 요약하고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우리카드 대 KB 손해보험입니다. 우리카드 현재 5연승의 상승 흐름 속에서 블로킹과 서브에서 강점 보여주고 있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라우조와 김지한, 알리 중심의 공격 분배 원활하고 박진우의 블로킹 기여도도 높아서 공수 균형이 좋아진 모습입니다. 다만 범실 관리와 세트 후반 집중력 기복이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KB손해보험, 비에나와 임성진 그리고 나경복 중심의 공격력 꾸준하고 최근 4경기 3승으로 경기력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국가대표로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한국과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24점을 뽑으며 인도가 11년 만에 한국을 꺾는 데 앞장섰던 아시아 쿼터 아밋의 합류로 측면 공격과 리시브 안정성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KB손해보험의 승리와 언더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현대건설 대 IBK 기업은행입니다. 현대건설 현재 5연승의 상승 흐름 속에서 카리 가이스버거와 자스티스 야우치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공격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다인의 빠른 토스, 양효진의 속공, 블로킹 기여로 공수 밸런스 뛰어나고 홈 경기 강세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카리의 체력 부담 변수로 남아있고 조직력과 세트 후반 집중력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IBK 기업은행 최근 승리로 분위기를 끌어올렸지만 주전 리베로 공백 그리고 외국인 선수의 부상 변수로 전력 안정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비와 리시브 부담도 이어지고 있고 전반적인 전력과 상대전에서도 우위의 흐름이 있습니다. 현재 현대건설의 승리와 언더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축구 경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호주 경기입니다. 오클랜드 대 멜버른 시티 경기입니다. 오클랜드 FC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패스 네트워크 안정적인 더블 볼란치 운영을 통해서 점유와 경기 주도권 동시에 가져가려는 색깔이 뚜렷합니다. 반면 멜버른 시티 전방 개개인의 한방은 있지만 중원 간격과 수비 전환에서 구조적인 약점 드러내면서 박스 앞에서 세컨볼과 추가 슈팅을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FC의 승리 그리고 오버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일본 리그입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 대 도쿄 베르디 경기입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 강한 전방 압박과 조직적인 2차 커버를 통해서 도쿄 베르디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끊어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도쿄 베르디 3-4-3 빌드업 성향 때문에 압박이 강해질수록 후방에서 선택지가 줄어들고 롱볼에 의존해야 하는 구도가 반복될 가능성을 높게 바라봅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승리 그리고 언더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센다이 대 하치노의 경기입니다.
베갈테 센다이는 후반 들어서 측면 공격 비중을 높이면서 컵백과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박스 안에서 다양한 슈팅각을 만들어내는 플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하치노의 반라울에는 3일4의 구조 특성상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측면과 중앙 사이 공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전술적 리스크를 안고 경기에 임하는 상황입니다. 센다이의 승리 그리고 오버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라와 대 가시마 경기입니다. 우라와 마테우스 시바우와 마스오를 중심으로 공격 전개에서 일정 수준의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지만 전환 상황에서의 간격 관리, 하프스페이스 커버에 숙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가시마, 레오세아라의 버티는 힘, 엘베르 아라키 조합의 침투 패턴 통해서 적은 패스로도 박스 안까지 진입할 수 있는 공격 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가시마의 승리 그리고 언더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 경기 도치기 대 쇼난 경기입니다. 도치기 기본적인 수비 구조 갖추고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 관리와 세컨전 통제에서 부담이 커지는 팀입니다. 반면 쇼난 시간대가 지날수록 전방 압박과 측면 스피드를 앞세워서 상대를 자기 진영에 묶어두는 힘이 있고 스즈키와 우노세를 축으로 한 패턴 플레이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쇼난의 프렌 그리고 오버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다음은 오랜만에 한국 리그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대 FC 서울. 인천 2024 시즌 물병 사건 이후 무너졌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이번 맞대결 시즌 초반부터 반드시 잡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지 않을까 의견 드려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감정이 앞서서 라인을 올리는 순간 FC 서울의 클리말라와 문선민 조합에게 뒷공간을 허용하는 장면 반복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FC 서울의 승리와 언더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 대 강원 FC 경기입니다. 울산 새롭게 부임한 김현석 감독의 색깔을 입히는 과정에서 전술적 재정비가 진행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팬들이 바라는 폭발적인 경기력을 안정적으로 반복해 보여줄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지 않을까 의견 드려 봅니다. 반면 강원 정경호 감독 아래에서 쌓아온 조직력에 고용준이라는 활력 넘치는 미드필더까지 더해지면서 전개와 전환, 수비 안정성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경기 방식을 보여줄 준비를 맞추고 있습니다. 강원FC의 프레 그리고 언더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김해 대 안산 그리너스입니다. 김해 개별 선수들의 순간적인 돌파와 역습 시도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여지 있지만 경기 전체를 통제하는 힘은 상대에 비해 부족한 편입니다. 반면 안산 최문식 감독의 철학에 녹아든 패싱 축구를 통해 볼이 있는 지역마다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고 점유율과 슈팅 찬스를 함께 가져가는 팀이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흐름을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경기 안산 그리너스의 프렘 그리고 오버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센트럴 코스트 대 뉴캐슬 제츠입니다. 센트럴 코스트 측면을 활용한 전개와 전환 패턴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같은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팀을 상대로 주도권을 가져올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뉴캐슬 빌드업 템포와 측면 대응에서 드러나는 약점 탓에 강한 전환 공격을 갖춘 팀을 상대할 때마다 수비 블록이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센트럴 코스트의 프렘 그리고 3.5 기준 오버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FC 도쿄 대 가시와 경기입니다. FC 도쿄 전방에서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 관리와 세컨볼 대응에서 불안한 요소를 숨기지 못하는 흐름입니다. 반면 가시와 후반 승부처에 접어들수록 세가와의 직선적인 돌파, 낮은 크로스, 코이즈미의 세컨 침투를 통해서 위협적인 장면을 반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팀입니다. 이번 경기 가시와의 프렘 그리고 언더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간바 오사카 대 시미즈 경기입니다. 간바 오사카 후반으로 갈수록 메시노의 돌파, 우사미 다카시의 하프스페이스 침투가 살아나면서 박스 안에서 여러 차례 결정적인 마무리 장면을 만들 수 있는 팀입니다. 반면 시미즈 오세훈을 활용한 크로스 그리고 세컨볼 패턴 강점이지만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시간대에서는 박스 앞 공간과 측면 뒷공간을 동시에 내주면서 수비 안정감이 떨어지는 약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간바 오사카의 승리 그리고 언더 두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브리즈번 로어 대 퍼스 글로리 경기입니다. 브리즈번 로어 5-4-1 수비 안정감과 세트피스 루트 그리고 교체 자원 활용까지 겹치면서 한 경기 안에서 여러 번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퍼스 글로리 타가티의 한방 중원에서의 투지로 버티려 하겠지만 세트피스 수비와 후반 체력 관리 구간에서 불안한 요소를 안고 들어가는 것이 사실인 상황입니다. 브리즈번 로어의 승리와 오버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국내 리그 김천 상무대 포항 스틸러스 경기입니다. 김천 새로운 체제 아래에서 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당장 이번 경기만 놓고 보면 전술 완성도와 패턴에서 불안한 요소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포항 오랜 시간 다져온 3-4-3 구조와 함께 이호재, 준익용, 기성용으로 이어지는 축을 중심으로 경기 흐름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 포항 스틸러스의 승리와 언더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수원 삼성 대 서울 이랜드 경기입니다. 이정효 감독과 함께 새 출발에 나선 수원 삼성 분명 시간이 흐를수록 전술적인 완성도가 올라갈 여지가 많은 팀입니다. 하지만 이번 매치업만 놓고 보면 이미 구조가 자리 잡은 서울 이랜드의 압박과 전환 그리고 승격을 향한 강한 동기부여가 경기 내용을 주도할 가능성을 크게 바라봅니다. 서울 이랜드의 플랜 그리고 오버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렌 나가사키 대 세로소 오사카 경기입니다. 나가사키 티아고 산타나를 중심으로 한 번에 경기를 바꿀 수 있는 공격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만 3백과 윙백 조합 특성상 측면 수비 숫자가 부족해지는 약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레소 오사카는 포백과 윙포워드 그리고 중앙 이선의 움직임을 활용해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반복해서 찌를 수 있는 팀이고 전환 상황과 세컨볼 경쟁에서도 상대보다 앞설 가능성을 크게 바라봅니다. 이번 경기 세레소 오사카의 승리와 그리고 오버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가서 FC 대 웨스턴 시드니 경기입니다. 메가서 듀란과 카세레스를 축으로 한 역습 전개와 세트피스를 모두 활용해서 경기 내내 꾸준히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입니다. 반면 웨스턴 시드니 중원 전개와 박스한 마무리에서 불안 요소가 겹쳐지면서 공격의 날카로움이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메가서 FC의 승리와 오버 두 가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비 카운티 대 블랙번 경기입니다. 더비 카운티 3-4-1-2 구조 안에서 클라크를 축으로 한 하프스페이스 공략과 아게망 무르스토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공격 패턴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반면 블랙번 중원 간격 조절과 하프스페이스 커버에서 불안정한 모습 보이고 있고 장기전으로 갈수록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서면서 박스 앞 공간을 내줄 가능성이 큽니다. 더비 카운티의 승리와 2.5 기준 오버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레스터 시티 대 노리치 경기입니다. 레스터 시티 더 떨어질 곳이 없는 순위 상황에서 마비디디와 아예오를 앞세운 전방 압박 그리고 박스한 마무리에 모든 힘을 실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리치 시티 공격 전개 능력에 비해 수비 전환과 측면 뒷공간 케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한번 흐름이 기울면 연속 실점까지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레스터 시티의 승리와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포츠머스 대 헐스티 경기입니다. 전술 구조와 공간 관리에서 드러나는 약점 때문에 포츠머스는 이번 경기도 수비적인 부담을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헐스티, 맥버니를 중심으로 이선 자원 파이널 서드까지 과감하게 올라가면서 한번 열린 틈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공격 패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헐시티의 플랜 그리고 오버 두 가지 의견 드려봅니다. 다음은 본머스 대 썬더랜드 경기입니다. 본머스 에반 이우송의 스피드와 이선의 연계를 중심으로 썬더랜드 센터백의 느린 발을 집요하게 공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썬더랜드 브로베이 아딕라를 앞세워서 반격을 노리겠지만 이 라인 선택에서 오는 딜레마와 뒷공간 관리 문제를 완벽하게 숨기기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본머스의 승리와 그리고 핸디는 과감하게 패스하시고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견 듣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스터디방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라요 대 빌바오 경기입니다.
라이오 28라존가 측면 자원들을 앞세워서 공격 전개에서 나름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 관리와 세컨볼 정리에서 불안한 요소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 빌바오, 니코 윌리엄스의 측면 돌파, 오이안 산세티의 하프 스페이스 전진, 고르카 구르제타의 박스한 마무리가 맞물리면서 경기 막판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빌바오의 프렌, 그리고 언더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꼬모 대 레체 경기입니다. 꼬모, 두비카스와 헤수스 로드리게스, 니코파스를 중심으로 순간적인 템포 업과 전환 공격을 설계할 수 있는 자원을 갖추고 있고 박스 앞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반복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면 레체, 빌드업 단계에서 점유율은 높지만 전진 속도가 느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 수비에게 재정비 시간을 허용하는 장면이 많아서 공격 효율이 떨어지는 약점이 분명합니다. 꼬모의 승, 1마인 승까지 보면서 2대0 세트 스코어 언더까지 세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레버쿠젠 대 마인츠 경기입니다. 이 경기 보시면 레버쿠젠, 테리어, 틸만, 알레이스 가르시아를 축으로 압박과 전개, 마무리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실책을 유도한 뒤 곧바로 슈팅까지 연결하는 패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면 마인츠, 후방에서 시작되는 첫 터치와 방향 전환의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 강한 압박을 동반한 상대를 만났을 때 자멸성 실수를 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레버쿠젠의 승, 1마인 승까지 보면서 2.5 기준 오버 세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브레멘 대 하이덴하임 경기입니다. 브레멘, 홈에서 전환 속도와 압박 강도를 앞세워서 하이덴하임의 느린 복귀와 벌어진 간격을 정면으로 노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이덴하임, 최근 부진 속에서 수비 조직과 전개, 템포 모두 흔들리고 있어서 피링거와 혼사, 개인의 번뜩임만으로는 경기 전체 분위기를 바꾸기 벅찬 흐름입니다. 이번 경기, 브레멘의 승리, 그리고 언더 두 가지 의견만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미넨 글라트바흐 대 유니온 베를린입니다. 글라트바흐, 노이하우스를 중심으로 공격 방향 전환과 템포 조절 살아나면서 타바코비치의 피니시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유니온 베를린, 중원 스위칭 속도와 상황 판단이 느려져서 공격에서 템포를 잃고 수비 전환에선 라인 간격이 무너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글라트바흐의 승리 그리고 오버까지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호펜하임 대 장크트파 경기입니다. 호펜하임, 아부둘라가 후방과 중원을 연결하면서 직선 패스로 뒷공간 공략하고 램펄, 아슬라니가 그 타이밍에 맞춰서 팀투하는 구조를 통해 공격 작업의 효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쌍파울리, 중앙 수비 라인이 한몸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커버가 늦어지는 장면 반복되고 있어서 단 한 번의 패스 실수와 라인 붕괴가 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번 경기 호펜하임의 승리 그리고 1마인까지만 조심스럽게 의견 드리면서 오버 세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찰턴 대 렉섬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렉섬의 승리 하나만 의견을 드려보면서 다음 경기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번트리 대 스토크시티. 코번트리 X를 중심으로 한 전진 패스와 투톱의 움직임이 정리되면서 박스 앞에서 확실한 마무리 장면을 만들 수 있는 설계를 갖추고 있고 반면 스토크시티 원정에서 중원 압박 타이밍이 엇갈리고 포백 앞 공간을 반복적으로 내주면서 실점 위험을 스스로 키우는 패턴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코번트리의 승리 그리고 2.5 기준 오버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 경기 입스위치 대 스와인지 시티 경기입니다. 입스위치, 팔로진을 중심으로 한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를 반복적으로 점령하면서 아크푼과 클라크와의 연계를 통해 파이널 서드에서 다양한 패턴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스완지 시티, 전방 압박 이후 라인 간 간격과 뒷공간 관리 문제가 겹쳐지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수비 조직이 무너질 여지가 큽니다. 입스위치의 승리 그리고 언더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옥스포드 대 웨스트 브로미치 경기입니다. 옥스포드,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을 막지 못한 채 세컨볼 처리에서 뒤처지는 경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웨스트 브로미치, 헤게베의 전진 패스, 어헌 그랜트의 공략 구간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매치업이다 보니 라인 사이에서 결정적인 유효 슈팅이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바라봅니다.
웨스트 브로미치의 승리와 오버 두 가지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프레스턴 대 미럴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프레스턴 오스마이치를 축으로 한 공중 경합과 메칸의 세컨 지점 장악으로 한 번의 세트피스만 제대로 걸려도 승부를 자신있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미럴 세트피스 수비에서 대인 마크와 마킹 전환이 느린 약점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 경기에도 허점이 그대로 드러난 경우가 높다고 바라봅니다. 이번 경기 프레스턴의 프렌 강하게 의견 드리면서 언더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퀸즈파크 대 셰필드 유나이티드 경기입니다. 퀸즈파크 중원에서의 세컨볼 경쟁과 측면 전환 패턴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혀 있고 갈아먹고 덴벨레를 축으로 한 침투 옵션 살아나는 구도이기 때문에 공격 완성도에서 기대치가 높습니다. 반면 셰필드 유나이티드 한쪽으로 쏠리는 전개와 누린 수비 전환 탓에 반대 측면과 박스 앞 공간을 반복적으로 내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려 봅니다. 이번 경기 퀸즈파크의 프렌 그리고 오버 두 가지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셰필드 웬즈데이 대 사우스햄튼 경기입니다. 셰필드 웬즈데이 숫자를 내려 세워 버티려 하더라도 후방 빌드업의 불안과 첫 패스 실수 이후에 급격히 말리는 경기 흐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사우스햄튼 아자즈의 인터세트, 아처의 뒷공간 침투, 브레그의 중원 압박이 하나의 세트처럼 맞물리는 구조다 보니 상대의 약점을 정면으로 찌를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사우스햄튼의 승리 1마인까지 같이 보면서 3.5 기준 언더 세트 스코어 0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번니 대 브랜트퍼드 경기입니다. 이 경기 화려한 공격 축구보단 강등 위기에서 나오는 절박함, 실리지향적인 경기 운영이 얼마나 버텨줄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번니 라인을 깊게 내리고 집중력을 극도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세트피스와 역습에 승부를 걸 준비가 되어 있고 브랜트퍼드는 이런 블록을 끝까지 흔들 수 있는 창의적인 마무리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번니의 1프렌 강하게 의견을 드려보면서 언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세트스코어 2대0 바라봅니다. 다음은 리버풀 대 웨스트햄 경기입니다. 리버풀 살라의 클래식한 측면 돌파, 각포의 인버티드 침투, 에키티케의 박스 안 움직임을 동시에 활용해서 웨스트햄 포백을 계속해서 시험할 수 있는 공격 설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카스텔리아노스를 축으로 역습을 노리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박스 안에서 버텨야 하는 구간이 길어지고 낮은 크로스와 세컨 슈팅을 막아내는데 체력과 집중력을 쏟아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리버풀의 승리 그리고 1마인까지 조심스럽게 보면서 3.5 기준 언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뉴캐슬 대 에버튼 경기입니다. 뉴캐슬 고든의 인버티드 러닝과 볼테마디의 타깃 역할, 토날리의 전개 능력이 맞물리면서 파이널 서드에서 다양한 공격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에버튼 원정 불안과 전방 압박의 불안정, 라인 간 간격 관리 문제까지 겹쳐 있어 한번 흐름을 내주면 다시 균형을 되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뉴캐슬의 승리와 언더 두 가지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바르셀로나 대 비아레알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 후반에 접어들수록 라민 야말의 크로스, 컵백과 다니 올모의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앞세워서 박스 주변 세컨볼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패턴을 지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비아레알, 제라르 모레노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 날카롭지만 라인이 내려앉는 시간대에 박스 앞 공간과 세컨볼 대응에서 불안이 드러나기 쉬운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바르셀로나의 승리, 1마인 승리까지 조심스럽게 의견 드려보면서 3.5 기준 언더 3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헤이렌베 대 스파르타 로테르담 경기입니다. 헤이렌베 압박 타이밍과 짧은 역습 루트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서 빌드업이 불안한 상대를 상대로 선제 득점과 경기 주도권을 함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면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출발 지점 및 후방 빌드업부터 흔들리고 패스 정확도까지 떨어지면서 전방 압박 한 번에 위험한 역습을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헤이렌벤의 승리 그리고 언더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스타드렌 대 툴루즈 경기입니다. 스타드렌 메를랑을 중심으로 한 빌드업 구조가 점점 안정화되고 있고 엠볼로, 무사 알타마리와의 연계를 통해서 전방에서 다양한 공격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입니다. 반면 툴루즈 3백 수비의 포지션 유지가 흔들리는 구간이 많고 중앙에서 패스 각도가 열리는 순간 라인 전체가 끌려다니는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요소들 모두 합쳐 보았을 때 중앙 주도권을 쥔 쪽의 공격이 후반으로 갈수록 더 날카로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스타드렌의 승리와 그리고 오버 의견을 드려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엘라스 베로나 대 나폴리 경기입니다. 베로나 숫자를 충분히 두고도 페널티 박스 안 크로스 대응에서 반복되는 실수로 실점 위험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나폴리 노아랑의 측면 돌파, 오일런의 박스 안 움직임, 맥토미니의 이선 침투 결합해서 크로스 한 번을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나폴리의 승리 1마인까지 조심스럽게 의견 드려보면서 2.5 기준 오버 3가지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리즈 유나이티드 대 맨시티 경기입니다. 리즈 유나이티드 3백과 전방 압박 타겟형 스트라이크를 앞세워서 경기 초반 홈에서 기세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하프 스페이스와 컷백을 정교하게 사용하는 상대를 상대로 구조적인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 맨시티 베르나르도 실바의 플레이메이킹, 오마로 마르무시의 침투, 홀란드의 박스한 마무리를 한 세트로 묶어서 파이널 서드에서 반복 가능한 승리 패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맨시티의 승리 1마인까지 조심스럽게 보면서 2.5 기준 오버 3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마요르카 대 소시에다드 경기입니다. 마요르카 안토니오 산체스의 깊은 측면 침투와 컷백 그리고 사무코스타의 세컨 침투 무리키의 포스트 플레이를 한 줄로 엮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위협적인 장면을 만드는 패턴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 빌드업과 점유율에서 강점 보여주고 있지만 라인을 높게 가져가는 특성상 후방 구간의 수비 간격, 세컨 상황 대처에서 흔들릴 여지가 크고 그 틈을 마요르카가 파고들기 좋은 매치업입니다. 이번 경기 마요르카의 1프렌 강하게 의견 드려보면서 언더 2가지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도르트문트 대 바이에른 뮌헨 경기입니다. 도르트문트 아탈란타와의 챔피언스 리그 원정 여파로 인해 체력적인 부담과 수비 미드필더가 간격 관리 문제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 바이에른 뮌헨 케인과 올리세, 고레츠카로 이어지는 전방과 2선 중원의 삼각축이 페널티 박스 앞 공간을 파고드는 패턴을 만들어낼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승리와 함께 3.5 기준 언더 2가지 의견만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헤라클레스 대 아인트호벤 경기입니다. 헤라클레스 4-4-2 블록을 유지하려는 의도와는 달리 중원 압박과 커버범의 문제로 인해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앞 공간을 쉽게 허용하는 구조적 약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 아인트호벤 비어르만과 드리우에크, 사이바리로 이어지는 이선이 볼을 받아서 전진 패스 잘 연결하고 있고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수비 라인 지속적으로 흔들 수 있습니다. 아인트호벤의 승리 그리고 1마인까지 보시면서 3.5 기준 나머지 핸디와 번호번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나코 대 앙제 경기입니다. 모나코 전방 압박과 중원 압축을 바탕으로 상대 빌드업에 숨통을 조이는 방식으로 경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앙제 체리프부터 시작되는 빌드업이 초반 압박에 막히는 순간 스바이와 벨크딤의 장점을 살릴 여유를 잃고 박스 앞 방어에 쫓기는 그림으로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모나코의 승리와 그리고 1마인 승리까지 함께 보면서 나머지 핸디 패스하고 2.5 기준 오버 3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다음은 미국 축구들입니다. 시카고 대 몽레알 경기입니다. 시카고 5백을 바탕으로 수비 안정감 가져가면서도 전방 압박과 세컨볼 싸움에서 상대 실수 유도해서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몬트리올 후방 빌드업 간격이 불안정해서 강한 압박을 받는 순간 단순한 인사이드 패스에서도 실수가 나고 롱볼에 의존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전체적인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지는 몬트리올입니다. 시카고의 승리와 이번 경기 3대0 바라보면서 1마인 승리 3.5 기준 언더까지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뉴욕 대
뉴 잉글랜드 경기입니다. 뉴욕 포르스베리를 중심으로 한 전환 타이밍 정확히 가져가고 있고 줄리안 홀과 루발카바의 움직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개 구조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뉴잉글랜드 측면 압박 강도 높지만 중앙으로 쏠리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무너지고 수비 간격이 넓게 벌어지는 약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뉴욕의 승리와 함께 2.5 기준 오버 두 가지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밀란 대 제노아 경기입니다. 인터밀란 챔피언스 리그 일정으로 인한 피로 누적이라는 부담이 있지만 이미 시즌 내내 전술적 안정감, 박스앞 해결 능력에서 상위권 팀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노아 초반 강한 압박으로 흔들어 보려 하겠지만 라인 간격 관리와 박스앞 공간 방어에서 분명한 약점을 드러내고 있어 인터밀란의 공격 패턴을 끝까지 버티기 부담인 상황입니다. 인터밀란의 승, 1마인 승까지 바라보면서 땡큐하고 2.5 기준 오버 무조건 가져가셔야 하는 경기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오비에도 대 마드리드 경기입니다. 오비에도 초반부터 무리해서 나가기보다는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 박스 근처 점유를 늘리면서 차이라와 콜롬바토를 중심으로 승부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마드리드 챔스 일정 여파로 인해 후반 체력과 간격 관리에서 평소만큼의 밀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 틈에서 박스 앞 하프 스페이스가 열리는 장면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경기 오비에도의 1프레임 강하게 의견 드려보면서 2.5 기준 언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네이메온 대 시타르트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네이메온의 우아이사와 체리를 중심으로 한 역습 템포를 정확히 보셔야 하고 시타르트의 느린 전개와 역습 취약 구간을 끝까지 보셔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네이메온의 승리와 3.5 기준 언더 두 가지 의견만 드려도 충분한 경기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르아브르 대 파리 생제르맹 경기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파비안 루이스가 중앙에서 중앙의 전환의 축을 잡고 곤살로 하모스와 두의 좌우 윙포워드가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안을 번갈아 가는 공략 흐름 유지하면 찬스의 양과 질 모두에서 르아브르를 압도할 거라고 바라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승 1마인까지 같이 보면서 나머지 핸디는 스터디방에서 확인하시고 3.5 기준 언더로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콜로라도 대 포틀랜드 경기입니다. 포틀랜드 공격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는 경기일수록 풀백 라인 뒤쪽이 넓게 열리고 있고 역습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 콜로라도 아론슨과 야피, 나바로를 중심으로 전환 속도와 박스한 마무리가 동시에 갖추어져 있어 공간이 열리는 경기일수록 득점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의 승리 그리고 2.5 기준 오버 두 가지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미네소타 대 신시내티 경기입니다. 미네소타 전방 자원들이 가진 개별 능력에 비해 중앙 빌드업 템포가 따라주지 못하고 있고 공격 전개가 막히는 구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신시내티 에이스 한 명을 중심으로 템포를 끌어올리면서 전환 상황마다 수비 간격을 찢어놓을 수 있는 구조적인 강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신시내티의 프렘 그리고 2.5 기준 오버 두 가지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솔트레이크 대 시애틀 경기입니다. 솔트레이크 3백과 중원 라인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비 숫자 유지하면서도 헤자르 카니를 중심으로 전진 패스와 타이밍 침투를 통해 시애틀의 약점을 정면으로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시애틀 전진 압박의 강도는 높지만 풀백 전진 이후 뒷공간 커버와 라인 간 거리 조절이 따라오지 못해 역습과 침투 패턴에 취약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솔트레이크의 프렘 그리고 2.5 기준 언더 두 가지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산호세 대 애틀란타 경기입니다. 산호세 니코 사키리스를 중심으로 박스 앞 세컨볼을 놓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정착되면서 한 번만 공이 흘러나와도 곧바로 득점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애틀란타 페널티 박스 근처 수비 간격 벌어지고 파이널 서드 수비 리커버리가 매끄럽지 못해서 세컨볼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위기가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산호세의 승리 그리고 언더 두 가지 의견 강하게 드려봅니다. 다음은 댈러스 대 내슈빌 경기입니다. 댈러스
3백 구조와 카문고를 축으로 한 빠른 역습 패턴이 이미 정리되어 있고 전환 국면에서 상대를 흔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내슈빌, 공격 가담 인원이 많은 만큼 공을 잃었을 때 수비 리커버리가 늦어서 역습 상황에서 수적 열세에 자주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댈러스의 프랭 그리고 2.5 기준 오버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휴스턴 대 LAFC 경기입니다. 휴스턴 3백 구조와 일부 공격 자원의 장점을 활용해서 경기 내에 저항을 시도하겠지만 세컨드 라인 붕괴와 블록 안쪽 관리에 대한 관리 실패가 반복이 되면 실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반면 LAFC 틸만의 안정적인 전개 아래 손흥민과 드니 부안가가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을 오가면서 컷백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한두 번만 정확히 연결되어도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림이 충분히 그려지고 있습니다. LAFC의 승리 그리고 2.5 기준 오버 두 가지 의견 강하게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스포팅 캔자스 시티 대 콜럼버스 경기입니다. 캔자스 시티 마누 가르시아의 이선 조율과 술레이마노프의 측면 돌파, 조벨리치의 박스한 마무리를 한 줄로 묶는 공격 패턴이 뚜렷합니다. 반면 콜럼버스 3백과 윙백 라인 사이에서 크로스 대처가 흔들리고 박스한 마킹 전환에서도 불안한 장면이 자주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캔자스 시티의 프렌 그리고 3.5 기준 언더 두 가지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호주 웰링턴 피닉스 대 시드니 경기입니다. 웰링턴 피닉스 3백과 윙백의 에너지로 초반 흐름을 잡을 수 있지만 교체 폭이 좁고 후반 체력 관리가 불안하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시드니 FC 키스페 코르도바를 중심으로 전후반 템포 다르게 운영할 수 있고 교체 자원까지 활용해서 경기 막판 스퍼트를 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시드니 FC의 승리와 그리고 3.5 기준 언더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밴쿠버 대 토론토 경기입니다. 밴쿠버 더블 볼란치와 이선 조합이 안정적으로 갖추어져 있고 토마스 밀러를 중심으로 라인 브레이킹 패스를 활용해서 뒷공간을 파고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토론토 중앙 수비 포지셔닝 불안과 라인 간 간격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어서 한번 라인이 흔들리면 연속된 슈팅과 실점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 밴쿠버의 승리 그리고 언더 두 가지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LA 갤럭시 대 샬럿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LA 갤럭시의 전방과 2선을 활용한 강한 압박, 빠른 전환으로 샬럿의 느린 빌드업과 3선 라인의 실수를 끝까지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 갤럭시의 승리 그리고 2.5 기준 오버까지 두 가지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 2월 28일 토요일 오후부터 3월 1일 새벽 경기까지 여러분들께 분석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했다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도 적중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토토 아카데미 김조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토토 아카데미의 김조교였습니다.